보면서 왜 이렇게 보고 있지? 아직도 못 놓고 있네? 이러다 그냥 잘 것 같아. 맞아. 아이가 공부가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이 불안한 것이 실질적인 진짜 문제였어요. 그러면 과외 선생님을 바꿔줘야 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안 싸워야 그렇죠. 되겠네. 엄마 아빠가 안 써야 되는 게 진짜 문제인데 기업 사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왜 제 눈치를 보고 말씀하세요? 하셔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드드림 컨설팅의 김민주 강사입니다. 대표님. 네. 올해 혹시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니면 뭔가 나 이거는 좀 바꾸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질문하시니까 딱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두 가지나? 살 빼기. 어렵죠. 두 번째는 이제 신규 비즈니스 사업. 이게 좀 잘 돼야 될 텐데 이게 두 가지가 고민이에요. 오늘 어제만의 일은 아니고요. 살면서 하루하루가 정말 해결해야 되는 숙제들의 연속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나 아니면 어떠한 액션들 하고 계신가요? 일단 살 빼기는 좀 포기했고요.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책을 읽는 시간과 휴대폰 시간을 비교를 해봤더니 10배 생각해요. 진짜요? 시간이 차이가 나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왜 이걸 바꾸지 못하는가에 저의 행동들을 잘 관찰해봤더니 우선 책이 침대에 좀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꺼내기가 귀찮다. 좀 가까운 곳에 협탁을 놔뒀는데 또 그런 또 막 조명을 켜러 또 가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좀 것들이 이제 귀차니즘이 발동이 되면서 내가 책을 읽지 않는구나라는 문제를 발견했어요. 서치를 하다가 침대 옆에 이동식 책장을 이렇게 둘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동식 책장이요? 예. 지겨워.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책 읽고. 시집 한번 읽었다가 문학책 한번 읽었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을 놓으니까 딱 일어나서 우선 알람을 끄고 바로 책에 손이 이렇게 가도록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치를 놓은 거는 이제 조명 방에 리모컨을 설치를 했어요. 띡 누르면 이제 꺼지고 띡 누르면 켜지고.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나의 가장 큰 문제는 귀차니즘이었기 때문에 그 귀차니즘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의 도구를 구매를 했고 지금 올해는 일어나자마자 30분씩 독서하는 것을 꾸준히 지키고 있어요. 보면서 왜 이렇게 보고 있지? 아직도 못 놓고 있네? 책 봐야 되는데 읽어야 되는데 이러다 그냥 잘 것 같아. 맞아. 그거. 근데 일단 다 던지고 그쵸.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책장 두고 누구나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10년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맞아요. 알아차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근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만 잘 알고 실행만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좀 좋은 거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문제 해결을 잘하는 방법을 좀 따로 알려주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디자인 싱킹. 네네. 뭐예요 이게? 디자인이라는 어원 자체가 뭔가를 해결하다의 어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싱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떠한 방법들로 해결을 할 것인가인데 다른 곳과 조금 더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공감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가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사용자 공감으로 시작된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디자인 싱킹하는 것도 나름의 어떤 프로세스가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는 좀 5단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공감. 나는 왜 책을 읽지 않는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두 번째, 여기서 진짜 리얼 문제. 나의 진짜 문제는 귀차니즘이었구나. 책을 가지러 가기가 싫구나. 또 뭔가 막 체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가까이 없으니까 읽기가 싫은 거구나. 이렇게 문제 정리가 됐다면. 책을 딱 펼쳤는데 나 여기 이제 체크하고 싶은데 빨간 펜이 없어. 포기하는. 맞아. 다음에 다시 읽어야지. 안 그럼 까먹으니까. 문제를 진짜 핵심 문제를 찾았더라면 그 문제를 찾았으면 거기에 따라 그럼 이걸 어떻게 가깝게 책과 뭔가 이렇게 간단한 메모할 수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내보는 거죠. 근데 좀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았으면 좋겠고 부피가 안 뛰었으면 좋겠고 그냥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내보고 아이디어들 중에서 최적의 제품 테스트 해보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보고 그것을 사용해보면서 이거 진짜 최고다. 이 방법 진짜 최고다라고 결정하는 일반적으로 좀 5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니까 이제 제일 첫 단계가 사실은 이제 공감. 네네네. 근데 왜 공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시험을 자꾸 못 봐요.
자꾸 과외 선생님은 더 좋은 과외 선생님, 더 좋은 과외 선생님을 막 바꿔주는데 이 아이는 성적이 계속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진짜 원인은 뭘까?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날마다 밤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해서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고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성적이 계속 안 좋으니까 부모의 관심이나 이제 나에게 이렇게 쏠리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가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이 불안한 것이 실질적인 진짜 문제였어요. 그러면 과외 선생님을 바꿔줘야 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안 싸워야 되겠네. 그렇죠. 엄마 아빠가 안 써야 되는 게 진짜 문제인데 애꿎은 선생님들만 자르고 이러니. 그래서 사용자의 공간, 우리 아이가 왜 공부에 집중을 못할까? 그래서 그 사용자의 입장을 우리가 전적으로 생각해봐야 되는 것들이 그래서 공감에서 시작되는 거고요. 기업 사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왜 제 눈치를 보고 말씀하세요?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우선 뭐 기업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온토리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택시 회사의 오너다라고 네. 생각한다면 혹시 우리 회사 어떻게 해야 잘 굴릴 수 있을까? 고객들이 어떻게 해야 잘 만족할까? 어떤 부분들을 개선을 먼저 할 것 같아요? 택시가 좀 쾌적했으면 좋겠고요. 네네네. 기사님이 좀 젠틀하셨으면 좋겠고. 젠틀했으면 좋겠다. 네. 사용자의 관점으로 지금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왜냐면 사용을 해봤으니까. 그렇네. 네. 지금 CEO 뭐가 다 필요 없었어요. 일반적인 뭐 택시 오너분들이나 뭐 그 현장에서 현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네. 본인들의 기준에서 먼저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택시를 왜 타겠어? 빨리 가고 싶으니까 타는 거 아니야. 예, 이런 관점에서 자꾸 접근을 하면 택시를 타는 우리의 입장에 대한 니즈와 욕구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알고 봤더니 쾌적한 거 굉장히 중요했고 또 한 가지는 젠틀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택시 기사가 말 안 시켰으면 좋겠어. 계속 이렇게 가끔 토크하는 거 너무 정치 이야기. 극혐. 그런 사례들 있잖아요. 막 한국말 못하는 척하는 그런 실제로 그러한 불만들 진짜 이제 욕구들과 또 한 가지는 내 가족이 운전한 것처럼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편안함이 예전의 택시 시스템에서는 기사님이 우선 생각하는 가장 빠른 길을 가다 보니까 모르는 길을 가다 보면 불안해지잖아요. 여기 맞나? 여기 맞나?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큰 페인 포인트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너무 익숙하게 이용하시지만 뭐 카카오티 택시라든지 타다라는 이동 수단의 서비스들이 가장 먼저 기사가 말을 먼저 걸지 않는다. VIP 고객 같은 경우에서는 고객의 취향에 따라서 그 음악을 좀 틀어준다. 그다음 항상 쾌적하게. 이래서 사용자의 관점에서 들여다 봤었을 때 진정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아이디어 공모전 여기서 1등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자랑. 근데 너무 오래된 일이기는 한데 저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운전하다가 딱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뭔데요? 버스를 타고 먼 지역을 간 적이 있었는데 잠깐 휴게소를 들렸었는데 한국도로공사 CS 공모전이 있는 거예요. 휴게소의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네. 아이디어 공모전이었었는데 그때 제가 냈던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저는 이제 운전자의 관점에서 봤어요. 휴게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누군가? 운전자잖아요. 그쵸. 운전자. 처음부터의 여정을 생각한 거예요. 운전을 시작하고 운전을 주행하는 모든 과정을 봤었을 때 언제 휴게소를 들어가고 싶어 할까? 어떤 부분들이 운전자 입장에서 가장 불편했을까를 생각해 보니 휴게소에 쉬러 들어갔는데 휴게소가 너무 많이 밀리는 가끔 너무 인기 있는 휴게소들 있잖아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오히려 막히고 화장실도 줄 오랫동안 서 있고 나오는데 또 엄청나게 막히고 그래서 휴게소는 정말로 쉬어야 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나왔던 그러한 운전자들의 불만들을 이렇게 보고 휴게소 상황이 혼잡하면 미리 안내판 휴게소 안내판에 혼잡하면 혼잡이라는 용어가 먼저 나오고 그러면 여기는 좀 지나쳐서 다음 휴게소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조금 피곤하더라도 여유라는 또 키워드 단어를 보면 좀 한번 좀 쉬었다 갈까라는 운전자의 그런 숨은 욕구들을 좀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거고 1등 당첨이 돼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고속도로 지나다니면서 어디 휴게소 전에 여유, 네. 혼잡 문구를 보셨을 거예요. 그게 대표님 아이디어예요? 대박. 확인해 보셔도 돼요. 네, 오래돼서.
자, 문제를 해결하는 건 뭐 개인한테만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조직 차원에서도 디자인 싱킹 교육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보통 어떤 식으로 접근하세요? 똑같이 지금 5단계로 좀 진행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좀 재밌었던 사례가 요즘 ESG 경영 굉장히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ESG를 담당하는 직원분은 직원들이 적극적인 호응이나 참여가 아주 어렵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고민이었던 거예요. 본인은 이제 디자인 싱킹을 한 거죠. 단계별로 진행이 됐었는데 ESG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직원들은 여러분들 ESG 어떻게 하기 싫은 거, 또 다른 일, 또 다른 업무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본인은 홍보 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ESG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ESG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들은 이거는 내 직무와 상관이 없는데 이거 또 해야 되는 거잖아.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거잖아. 플러스 알파 얹혀진 그렇죠. 거네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직원 뭔가 어떠한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얼 문제를 찾은 거죠. ESG는 재미가 없다. ESG는 또 다른 일이다. 어떻게 하면 ESG가 일로 느껴지지 않을까? 거기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막 챌린지 같은 것들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인증할 수도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업무 시간을 줘라. 그래서 우리가 산행하면서 그 쓰레기를 줍는 그 챌린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하루 휴가가 아니라 ESG의 휴가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사진을 인증하거나 이렇게 보내주면서 나 오늘 ESG 활동했다. 라는 식의 휴가 개념의 ESG를 주면 나 너무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서 그때 굉장히 그 ESG 담당하시는 직원분들도 뭔가 이렇게 깨달음, 내가 잘못 접근했었구나. 잘못 홍보했었구나와 이제 기업에서도 실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 문화에 관련돼서도 이렇게 문제 접근을 할 수 있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네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토리 TV에 만약에 구독자 수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 온토리 TV를 보는 대상들은 누군가? 이 연령층들을 이제 싹 뽑아보고 다른 채널들은 어떤 채널들을 보고 있고 어떤 주제 카테고리를 찾아가는가 데이터를 싹 끌어와서 분석을 해보고 우리 온토리 TV를 보는 사람들의 고객은 한 3명 정도로 페르소나를 뽑을 수 있겠구나. 훌륭한 강사를 뽑고 싶은 교육 담당자 아니면 실제적인 강사들. 그래서 요즘 강의 트렌드가 어떡하지? 그래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강사들이 많이 보는구나. 또 이제 일반인들 중에 뭔가 지식이나 뭔가 지혜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 이렇게 페르소나가 3명이 있구나. 그러면 이 3명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해보고 그들을 위한 타겟, 그러면 어떤 해시태그를 달아야 이 사람들이 유입이 될 것인가, 검색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공감해서 데이터적인 근간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표님도 이 디자인 싱킹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좀 생기셨어요? 이제 가장 큰 변화는 딱 봐도 이잖아요. 외향적이고 되게 감정을 많이 쓰는 타입이라서 사람들에 대해서 대인관계에서도 좀 상처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오해도 많이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디자인 싱킹에선 첫 번째 이제 공감의 단계니까 내가 뭔가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저 사람 날 싫어하나? 라고 판단하기 전에 대표님께서 어떤 입장에서 나에게 이런 조언을 했었을까라는 그 말한 화자의 입장을 더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랬을 때 나는 이게 왜 상처로 다가왔을까? 나에 대한 입장을 인지하고 거기서 나의 문제를 좀 찾아내고 판단을 내릴 때 텀을 두면서 생각을 하고 조금 오해할 일들이 많이 조금 없어지고 사건을 왜곡하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결국에 좀 삶이 편안해지셨겠어요. 늘 수행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예전처럼 누군가에게 크게 이렇게 상처받거나, 또 그러니까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고, 상대방의 불필요한 어떤 감정들을 쓰지 않고, 좋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